자, 우상의 눈물 두 번째 시간이다. 자, 담임은 임형우, 걔가 반장으로는 괜찮지. 일주일 동안 그는 우리들을 상당히 깊게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안목은 대단했다.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를 알고 있는 담임이었다. 이렇게 임형우는 담임의 대리인, 유대는 기표의 대리인이 된다. 무관심. 형우라면 틀림없습니다. 내 말의 꼬리를 잡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의 꼬리를 잡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내가 이어서 하는 거야. 엄마가 끼어들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중간에 툭 치고 들어가는 게 끼어들었다. 형우라니. 이래서 무서워 보인다. 현성. 오메, 형하고 또 한 반이 됐냐? 중학교 3년 동안 아들에게서 위대한 통솔력은 이제 리더십. 나타나주기를 고대했던, 간절히 바랬던 엄마의 푸념이 깃든 말대로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생각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도 대단했다. 여기 저 임양호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 고생이 사산대 신경 쓰지 말자. 한마디로 그런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어떤가?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유대를 보면서 담임이 싹 웃는다. 문제가 될 애는 없겠지? 아빠 반에는 있는데 너무 무서워.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가지를 귀뜸해 달라는 것일 거다. 귀뜸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몰래 살짝 알려주는 거. 그런데 유대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담임은 제기표 그놈 괜찮을까? 즉 담임은 야 유대야 기표에서 뭐 아는 거 있지? 좀 얘기해봐. 왜 그러면 안 알려주면은 음. 그러니까 어떨래? 담임 선생은 유대를 자기 첩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데 유대는 자신은 이미 기표의 첩자다라고 이렇게 포지션, 자기 위치를 그렇게 잡고 있다. 담임 선생이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내보인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되어서 얼굴을 돌렸다. 최기표라면 그 1학년 때 낙지에서 한 해 묵었다는 애 말이구나. 엄마가 끼어든다.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안달했다. 안달하다. 짜오지. 일주일에 2번씩 담임 선생한테 전화를 걸곤 했다. 이런 어머니를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해. 애가 있으면은 헬리콥터로 이제 걔를 이제 24시간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서 지시를 하는 거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오마이갓. 그러나 엄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허벅지의 담뱃불 자국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개인 유급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니지요. 왜 한눈에 이건 범죄형이다. 아, 얼굴 딱 보니까 이건 범죄를 저지를 얼굴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범죄형이지요. 음침하고 포악스럽고. 그런데 음, 잠깐 아까 음. 여기 왜 총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조직 폭력배, 술, 총, 칼 이런 거. 오마이갓. 에이? 기표가 무서웠어. 거의 안하무인은 그냥 지가 제일 잘났다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걸 안하무인이라고 해. 넌. 한 안가품이 들어와서 제적을 못 시켰다. 제적을 이제 학교에서 쫓아내는 거야. 퇴학시키는 거지. 제적을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기표는 생각한다. 담임도 사실은 기표를 무서워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다. 기표가 과연 담임보다 더 강하구나. 과연 기표는 일어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 선생과 최기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그 싸움에 이명호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도 퍽 흥미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네들 싸움을 구경한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누구 편을 들므로써 이제 승부를 결정내고 싶은 거야. 유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일 노력을 덜 하고 승부를 자기가 결정짓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는 그 기표가 이길 것이다. 기표가 담임 선생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이었다. 우리들이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우리를 사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문제는 집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었다.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네들이 옛날 훈장이 누렸던 권위. 훈장은 조선시대 때 이제 동네마다 있는 서당, 학교, 거기의 선생님을 훈장이라고 불렀어. 훈장이 누렸던 권위가 고스란히 지어지길 바랬고, 실상 그러한 권위만이 변화된 가치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콧방귀, 이게 콧방귀야. 콧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그 대상이 이제 기표. 여기 책에서 뭔가 그 편지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자,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엄마는 천지 봉투로 담임 선생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천지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뇌물이지. 언더 테이블 머니.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들 그 급여가 많지 않아서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었어. 응. 음. 안 주면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에게 좀 많이 맞았었어. 안 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들었지. 아이, 근데 뭐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유대 집의 가정 방문을 끝내고 이제 다음 학생 집으로 이제 이동한다. 그럼 유대는 다음 학생 집을 알아놓고 이제 그 선생님은 그리로 안내해야 되지.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유대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 유대, 내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내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내가 반에서 일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그게 뭐가 다르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자질하는 것과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드바이스다. 뭐가 다르지?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른 거야. 뜨거워진 거야. 이것은 치욕이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게 치욕이야.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즉 1학년 때는 유대는 기표가 아니라 담임 선생을 이제 어떤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보고 담임 선생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냥 자기가 담임에게 이용을 당한 거였다. 그래서 2학년에 올라와서 유대는 이제 선생님들을 믿지 않고 기표를 이제 대상으로 우상으로 삼았다. 자,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침이 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즉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학교 일을 모두 꼰지르는 것은 고다지를 하는 것은 전부 결과적으로는 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 근데 얼마 못 가서 들통났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는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쟤는 저 담임 선생님 첫자야, 순 고자질쟁이.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그 유대를 잘 이용해 보세요. 그 유대 잘 꼬시면은 걔가 저 시시콜콜 그 자잘한 일 다 고자질해 줄 거예요. 유대 걔 꼬드겨 보세요. 이렇게 새 담임 선생님에게 인계하다, 넘겨주다.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라통이 터질 일이었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은 타오엔 화가 나서 화가 뻗쳐서 그 일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혐오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항상 이제 뭔가 우리를 지키는 게 항상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우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게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야. 한번 보도록 하자고. 근데 이제 유대 표정이 안 좋은 걸 봤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내 도움이 받고 싶었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효가 잘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시는 책임도 임효가 잘 다루어 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래서 담임은 내 생각에는 임형우를 반장으로 하고 책임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어떨까? 그러자 유대는 버럭 화를 낸다.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 힘을 빼어서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한함을 감추려고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버리는 게 좋은 거다. 즉 담임은 엄석대가 한병태를 길들였던 것처럼 기표에게 부반장이라는 권력을 준 다음에 자, 내가 너에게 부반장이라는 권력을 줬어. 그러니까 네가 부반장이 돼서 애들을 뭐 때리든 돈을 뜯든 괴롭히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담임은 권력을 주고 기표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달 그러니까 부반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기표는 어쩌겠어. 부반장까지 됐는데. 우리 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담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눈에 띄는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반아이들은 더 괴롭더라도. 기표가 학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왜 유대가 이걸 불쾌해하지? 몰라. 왜 기표가 부반장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왜 유대가 불쾌하지? 기표가 싫어서. 싫어서?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가격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낮추는 거를 격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조금 이상하다.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유대는 마치 이 담뱃불, 그 기표가 지진 이 담뱃불 상처를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훈장, 메달 오브 아너. 근데 왜? 조금 이상하다. 이걸 뭔가 아프다,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 음? 이상해. 자, 담임은 이제 부반장은 아닌데 계속 이제 기표를 길들이려고 한다. 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교생이 모여서 이제 똑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체조를 한다. 근데 똑같은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기표랑 다른 한 명의 그 제수파는 옷을 안 사 입는다. 왜? 뭐 가난하기도 하겠고 뭐 그렇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은 또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왜? 반항을 왜? 그러게. 그렇죠. 담임이 두 사람 때문에 반응이 일사불란한 결속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것 깨질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담임이 두 사람 것을 준비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와, 담임이 정말 어떤 낮은 자세로
기표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유대는 착각하는 거야. 와, 기표가 정말 센 모양이다. 담임이 저렇게. 다시 아닌데. 자, 일단 담임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번 기표를 들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자, 만약에 다른 애가 책복을 안 샀으면은 담임이 저랬을까? 너왜 안 가져와서 펴. 어. 네네네네네. 너 언제까지 책복 사 입을 거야? 내일까지 저 책복 사와, 알았지? 내일 와서 검사받아. 이랬을 텐데, 기표니까 집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부탁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담임 선생이 교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기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친구를 찢기 시작했다. 즉, 기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 같다. 찢어버린다. 무슨 그러니까 이거 담임이 나를 뭔가 길들이려는 것 같다. 그러면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재수파 걔에게도 야, 내 트레이닝 놔줄 수 없냐? 쟤도 나처럼 돈 없어서 못 사 입었다. 내 거 좀 얻자. 줄래? 뭐 기표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냥 얘는 선천적으로 그냥 구제불능의 그냥 폭력이 있다. 음, 왜 뱀이 나와? 여기서 냉혈 동물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피가 차가운 동물, 뱀 같은 동물. 네가 차가운 거. 어, 이상한 웬 동물이요? 우리는 이제 피가 따뜻하지. 체온과 똑같지. 근데 이제 냉혈 동물들은 피가 차가워. 귀엽다. 뱀. 응? 한 마리 사줄까? 음, 밤에 껴안고 잘래? 아니 강아지도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이 기표가 그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도 기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길 꺼려하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즉, 기표는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 학교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 학교 전체를 기표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생각하는 거야. 저 기표를 잘 이용해서 뭔가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뿐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 털어놓지 않은 것은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자, 어떤 애가 이제 야, 체육복 좀 빌려줘라. 같은 2학년이니까 그냥 반말을 한 거야. 야, 체육복 좀 빌려줘라. 그러면은 기표는 대답 대신에 바로 그냥 주먹이 날아간다. 일의 특징을 따지지 않는 게 기표가 행하는 악의 특징이었다. 이 돼지 같은 지표 몰라? 옆반 애였어. 그 체육복을 안 가져온 모양이야. 그래서 옆반에 빌리러 왔어. 근데 명칭, 조직의 목적, 모임의 횟수를 모두 대라고. 교실에서의 집단 구타 사건으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학생 주임은 전말서, 그러니까 이제 일의 사건이 시작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렇게 적는 거, 그걸 전말서라고 해. 무슨 그러니까 네가 이제 보성이 네가 학교에서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가 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네가 어떤 이유로 왜 싸움이 시작되었고, 지표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누군가를 때리다가 들킨 모양이다. 그래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전말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걸 다 써라, 솔직하게. 내밀며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도 너도 해버린다. 따위 어, 무관심 해버린다. 제수파는 그냥 기표를 중심으로 모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발적인 악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목적도 없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말할 게 없다.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늘 딱 기표가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모여서 두들겨 팬다. 불쌍하다. 음.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자, 요 에피소드 잘 보자. 유대가 동네 형에게 이제 기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자 이제 동네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내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다. 신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악마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더 나쁜 거야? 신과 악마 중에. 진? 어, 그게 이 소설의 핵심이야. 위선적인 존재는 악마까지도 이용한다. 자신을 천사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 악마가 아니라 선량한 척, 신인 척 하는 그 존재인 거야.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는 누구? 누가? 아니 땀이? 담임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자, 신이 세상을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 응. 그럼 악마는 누가 만들었지? 내가 신. 그럼 신이 악마를 왜 만들었지? 악마가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사람들은 누굴 찾을까? 근데? 사람들은 신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더 나쁜 거야? 신과 악마 중에서. 누가 더 무서운 존재야? 악마야, 악마를 만든 신이야. 신. 그게 요 소설의 주제야. 끝났어? 첫 번째 파일이 끝난 거야. 응. 5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오후 반장인 이명가 드디어 재수파에게 당했다. 마침내. 예. 자, 어떤 사건인가? 이제 전말을 보자. 그러니까 일의 시작과 끝을 보자. 자, 형우가 어느 날 이제 그 중국집에 응. 친구들을 모았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모았다. 보성이 중국집 좋아해? 응. 뭐가 제일 맛있어? 그냥 어. 짬뽕은? 너무 매워. 탕수육은 어때? 맛없어. 잘만 먹더만 이 녀석.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먹이를 놔두고. 자, 두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자. 이번 시험을 잘 못 보면은 또 낙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자, 담임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형우에게 했을까? 그 둘, 이대로 가면은 그 둘 또 낙제한다? 누구도. 그 두 명의 그 기표랑 재수파. 응. 음. 담임은 왜 이런 말을 형우에게 했을까? 그냥, 몰라. 그냥 참고로? 레퍼런스? 아니. 혹시 그러니까 형은 네가 뭘 해라라는 거 아닐까? 맞는데? 어. 뭐 도와줘줘. 나쁜 낙제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낙제를 하는데 낙제시킨 게 잘못된 거다. 그런가?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걔들이 설령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가 치팅을 시켜서라도 성적을 올려주자. 그게 바른 일이다. 그런가? 아닌데? 어. 그래서 이제 도와주자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기표가 또 한 번 낙제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2학년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응. 그러면은 형과 손해볼 게 있나? 응? 형과 손해볼 게 있나? 그렇게 되면은 형에게 무슨 피해가 있나? 아닌데?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러면은 형은 3학년이 되고 기표는 2학년이니까 완전히 갈리잖아. 만날 일 없잖아. 보상이 그만 끌고. 아빠가 누구?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왜 형은 저렇게 도와주려고 할까? 선생님도 예. 선생님, 선생님은 기표를 도와줄 이유가 있나?
만약에 기표가 유급을 했다. 그럼 뭐 애들 그만 때리고 좀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이 초록색 이건 뭔데? 그 콩, 짜장면 먹을 때 안에 완두콩 있잖아. 녹색 콩. 이렇게 크나? 아니, 이건 단무지고, 이게 완두콩. 이건 단무지. 보성이 거기, 그, 酸로보. 아, 같은 거.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인데, 그, 가까이 있는 건 조금 색깔이 변한다고. 아빠는 그, 사실주의, 그, 명랑 만화가야. 아, 그냥 해, 해, 음, 해, 해.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표를 도와줄 이유가 형에게 있는가? 없어. 오히려 기표가 유급하면 형에겐 좋지. 응. 그런데 담임은 기표를 도와줄 이유가 도와주고. 있지. 왜냐하면 기표가 유급을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추궁할 거 아니야. 왜 당신 반에 아이가 둘이나 낙제했지요? 응. 즉, 형우는 형의 의지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의 의지로 기표를 돕고 있다. 이해되겠나? 어. 조금씩만 돕자. 대소파는 나아서 뭐 공부하도 잘 못하는 애야? 공부를 잘했으면 재수하겠어. 아, 결국 부정행위를 하라는 말이냐? 그렇다. 컨닝이 교칙에 위반됐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나는 다만 너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걸렸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이렇게 단체로 아이들이 한 명을 컨닝을 시켜줬는데, 치팅을 시켜줬는데, 들키면 형과 책임질 수 있을까? 몰라. 과연 선생님이 반장이 도와주는 선생님이라면 책임질 수 있겠지. 거. 근데 형은 책임질 수 없지. 선생님 어떻게 책임있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반장이 주도해서 집단적으로 선생님들을 속였다. 그걸 어떻게 들키면 형과 책임을 져? 형은 그냥 반장이잖아. 즉, 담임 선생님과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4월고사에서 내가 약간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 나는 형의 눈꼬리에 매달린 교활의 배는 웃음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기표나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냐? 여기서 이제 유대는 그렇게 잠시 착각을 한다. 혹시 너 형우, 너 혹시 기표한테 맞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아파하려는 거 아니야? 기표한테 잘 보이면은 이제 혹시 기표가 넌 안 때릴까봐. 그러려고 너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선생님 기초도 있으니까. 유대, 내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않겠다. 대답해라! 대답 못할 것도 없을 텐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옳은가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유대는 내 의협심을 존중한다. 라고 그냥 항복.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표를 돕는 일이니까. 유대도 더 이상 이제 저항하지 않고 도와준다. 내가 간단히 손을 들어버리자 형과 당연하다는 듯이 씩 웃었다.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지만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최소한 반장인 내가 기표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라.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 일이 내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물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치밀하게 치팅을 준비한다. 우리들은 형의 말을 믿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도 거의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형의 지시에 따라 세심한 계획을 짜고 다음 시험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되자 계획한 대로 공부 잘하는 애가 슥 답안지를 이렇게 기표에게 보여준다. 빨리 베껴 적으라고. 그런데 기표는 30분이 지나자 그냥 백지 시험지를 내고 턱 나가버린다. 그는 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실에서 나갈 수 있는 30분이 되자 제일 먼저 답안지를 놓고 나갔을 뿐이다. 기표의 답안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왜? 그러니까 보였는데. 너 보여줬는데도 선생님 그 어, 옷을 준 것처럼. 그 기표는 이것도 뭔가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거부한다. 응.
문제 번호와 답을 쓴 커밍캡을 몇 사람 이런 색깔 좀 이상하지 머리. 염색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학교 조명이 파란색이라서 검은 머리가 저렇게 파랗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아예 이제 쪽지에 답안을 쫙 적어가지고 기표에게 이렇게 던졌다. 응. 그런데 기표가 벌떡 일어난다.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왔습니다. 즉 기표는 완강하게 이제 길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누가 이런 메모지를 지금 저 학생에게 전달했나? 누군가.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난다. 근데 기표가 어떤 개새끼야! 라고 하니까 한 명 일어섭니다. 접니다. 자, 여기서 보자. 아이들은 누굴 더 무서워하고 있나? 기표.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반장인 이모가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음. 정말 그냥 안 일어나는. 안 일어나면은, 근데 기표 성격이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걔를 이제 더 화가 나서 더 때리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몇 명 때리다 보면 불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다른 애들이 몇 명, 아닙니다. 형과 아니라 접니다라고 일어선다. 나를 왜? 뭐 하려고? 누굴? 형?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게는, 자, 이 아이들도 기표가 무섭겠지. 응. 근데 왜 형을 보호하려고 손을 들었을까? 이렇게 손을 들면은 기표가 분명히, 저 시키, 그래서 두들겨 팰 걸 알 거 아니야. 응. 그런데도, 아닙니다. 형과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하고 손 들었잖아. 왜? 몰라. 아이들은 기표와 형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응. 근데 형 왜 그러니? 그건 모르겠는데 이때 아마 기표는 충격을 받았을 거야. 아이들이 나보다 형을 선택했다고? 내가 안 무섭다고? 나한테 두들겨 맞아도 좋단 말인가? 아마 기표는 멘붕에 빠졌을 거야. 멘붕. 응.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과 처음에 이렇게 손 들었을 때는 기표는 저 녀석은 오늘 저녁에 이제 끝장났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기표에게 두들겨 맞아도 좋습니다. 저는 형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손 들었잖아. 응. 기표는 불안감을 느꼈을 거야. 애들이 나보다, 나에 대한 공포보다 형을 더 따르고 있구나. 그럼 어쩔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표는 나보다 아이들이 더 따르는 형을 때린다. 그게. 더 심하게 때려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럼 좋겠는데, 그거 빼고 기표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배해? 아니 뭐 어. 나들 전임이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게 넘어갔을 텐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형을 보호하려고 기표에 맞섰어. 근데 뭐 하면 더 좋겠는데. 그 기표는 자기가 심어준 공포감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깨졌어. 기표는 아마 불안감을 느꼈을 거야. 응. 내 지배가 흔들리고 있나? 기표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두들겨 맞아도 좋단 말인가? 형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쟤들에게? 자, 모두 앉아요. 오늘 일은 전에 어떤 것을 해주기로 한다. 자, 문제가 너무 커질 것 같다. 이 선생님도 결국 모두를 위해서 그냥 우리 저 없던 걸 덮어두자. 문제가 너무 커졌다. 무사안일. 이 세계 속에서는 결국 전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 선생님도 결국 그 결정을 내려. 담임도, 반장도 치팅에 가담했고, 우수생들이 다 가담했어. 이거 문제가 너무 커진다. 그냥 어떤 일로 하자. 우린 못 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일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예, 쉬는 시간.